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논리회로에서 우리가 저번에는 AND와 OR 게이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번에는 NOT 게이트와 NAND 게이트 그리고 NOR 게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만한 게, 얘네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는 아닌데 우리가 AND와 OR은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not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NOR 그리고 NAND라고 불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건 요 NOT 게이트가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not이라는 건 아니다라는 제일 기초적인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ND에 not이 붙었다고 하면 AND와 반대라는 뜻이 되고, 이 동작 시퀀스가요, 논리가. 그리고 OR에 붙으면 OR와 반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not부터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A라는 입력이 있을 때 그냥 선으로 가볼게요. X라는 출력이 나간다고 봐보겠습니다. 지금 게이트가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기 A의 신호가 들어오면 X의 신호가 나가는 거고, A의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X의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이런 상태가 제일 기초적인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게이트를 추가해 줄 건데, 이렇게 세모 표시에 앞에 동그라미를 조그맣게 붙이면 이 게이트를 우리가 NOT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즉 얘는 원래 우리가 여기 이 NOT 게이트의 입구 쪽을 봤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신호에 반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신호가 들어오면 뒤론 신호가 안 나가고 앞에서 신호가 안 들어와야 신호가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이렇게 A와 X가 써 있었다면 요 회로라고 할까요? 요 게이트 회로에, 제 자동 제어 회로에 우리가 논리식은 A가 들어오면 X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이 not이 들어갔다면 우리는 A가 들어오지 않아야 출력이 나간다고 해서 A반은 X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조금 부가적으로 한번 봐보자면, 요 불대수의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아시고 보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입력 위에다가 출력, 그러니까 바 표시가 돼 있으면 얘는 반대라는 뜻입니다. not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A 위에 바가 있으면 A가 안 들어온다는 거에 대한 개념입니다. 즉 A가 안 들어와야 X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위에 바는 우리가 이런 입력값, 뭐 A라던가 B, C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논리합이라던가 논리곱 위에도 바를 붙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금방 설명을 드릴게요. 나퇴로는 아주 간단했으니까 우리가 AND를 먼저 한번 배워볼게요. 그러니까 NAND 회로를 우리가 먼저 배웠던 걸 간단히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AND 회로가 있으면 A와 B의 신호가 모두 들어와야 X라는 출력이 나가는 게이트를 우리가 AND 게이트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AND의 반대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NOT 신호를 붙여주게 되면 AND 신호가 들어오면 이 입력축에 신호가 생길 거고, 그럼 출력으로 신호가 안 나가겠죠. 거꾸로 A라던가 B 또는 모든 신호가 안 들어온다면 이 AND 게이트를 신호가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건 주면 안 됐죠? 우리가 이 NOT 게이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신호가 안 생겼으면 뒤에 반대가 되는 신호를 출력해서 X를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거를 논리 게이트로 한번 써보면, 우리가 먼저 AND 게이트만 써볼게요. NOT을 무시하고. 원래 AND 게이트는 논리 곱이었어요. 논리 곱에 대해서 우리가 출력을 내보냈다, 이런 표시였는데, 즉 둘 다 1이 나와야만 출력이 1로서 나갈 수 있었죠. 근데 not은 이 게이트 전체를 우리가 반대로 부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발을 거주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NAND 게이트라고 하는 게이트의 논리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바 밑에 A 곱에 B가 돼 있다면 얘는 우리가 다르게 쓰자면 A 바에 바 곱
바 B라고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얘를 한 번에 걷냐? 나눠서 걷냐의 차이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논리곱의 반대는 뭐가 되냐면 논리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바 플러스 B바라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또 다르게 쓰자면 A바 플러스 B바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이따가 좀 더 이어서 하고, 자, 논리식을 한번 써볼까요? 진리표를, 논리식이 아니고 이렇게 좀 잘라서 5줄이죠. 예.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A와 B와 출력이 있을 때, 자, A가 들어오면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A가 들어오고 B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AND 게이트를 통과를 못했으니까 얘가 신호가 나가겠죠? 둘 다 없을 때부터 할까요? 헷갈리시니까. 둘 다 없으면 AND 게이트 이후로 신호가 안 나가니까 NOT 게이트는 그 반대인 1을 출력해 보낼 거고요. 우리가 A만 들어오고 B가 안 들어오던가 A가 안 들어오고 B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똑같이 AND 게이트 이후로는 신호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길 말하는 겁니다. NOT은 안 들어왔으니까 신호를 내보내게 돼서 우리가 출력을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AND 게이트를 A, B와 모두 입력이 들어와서 충족을 시켜버린다면 우리가 AND 게이트 이후로 여기 신호가 나가게 될 거고, 그럼 NOT 게이트는 그거와 반대되는 신호가 들어오면 안 내보내게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출력을 차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따로 외우시는 게 아니고 AND 게이트에서 출력 값을 반대로 뒤집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면, 자, 우리 요거 옆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리기가 귀찮다는 거예요. 얘는 엄밀히 따지면 AND 게이트와 NOT 게이트의 합이잖아요. 요 개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NAND 게이트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걸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요 앞에 동그라미만 떼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얘가 NAND 게이트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NOT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앞쪽에 있었다면 NAND랑 상관없이요, 이 꼭지는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 수 있고요. 두 개 다 있었다면 이쪽에 붙여줄 수도 있겠죠. 자, 좀 돌아가서, 그래서 NOT은 우리가 이렇게 일체화 시켜서 그릴 수 있고, 우리가 또 다르게 보자면 여기 A 곱 B가 바가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얘랑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식으로 써보면 A와 B가 플러스 논리 합이라는 건 A와 B와 합이 된다는 건 우리가 OR 게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A와 B가 신호가 없을 때의 OR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NOT을 붙여주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거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등가 게이트, 등가 논리 회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얘도 낸드 회로지만 얘도 낸드 회로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반대잖아요. 둘 중 하나라도 안 들어오면 출력이 나간다는 겁니다. 얘랑 지금 출력값 그 개념이 같죠? 그래서 저는 5월을 이렇게 못 그리겠는지 좀 이쁘게 좀 그려보고 싶은데 이렇게 그려야 되네요. 네, 좀 낫네요. 여기 낫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A바 B바라고 표시한 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오어 게이트로 바꿨으니까 얘가 이제 플러스로 돼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약간 살짝 빼먹었는데 우리가 이 낫에 대해서 약간 추가 보충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시퀀스 회로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고 그냥 생각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결국 이렇게 접점이 있고 X라는 출력에 나갈 때 이 입력이 우리가 B접점이라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지 또 기억이 안 나서, B접점이라는 건 우리가 입력이 없으면은 전류가 흐르고 있고 입력이 있으면 전류 회로가 개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시퀀스는 오른쪽에서 누르는 거니까 얘가 입력이 들어오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또 입력이 없으면 붙어서 그냥 계속 통전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여기 지금 제가 그렸던 요 NOT 게이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얘가 A 접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A 접점이 아니고 A 입력이 되는 거고, 얘가 출력 X가 되는 거죠. 이건 간단한 거니까.
자, 그러면 낸드외로 그려볼까요? 자, 둘 다 신호가 있어야만 출력이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AND라는 건 원래 직렬 개념인데, 자, 좀 작게 그릴까요? 제가 너무 크게 그렸네요. 이렇게 해서 직렬이니까 신호가 스위치가 입력이 두 개 있고 출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둘 중 하나라도 신호가 없으면은 통전이 되고 둘 다 신호가 있어야 통전이 안 된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제가 잘못 그렸군요. 자, 이렇게 그려야 얘기가 좀 더 되겠네요. 자, 우리가 얘를 둘 다 비접점으로 이렇게 그린다면 얘가 입력 A가 되고 얘가 B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둘 다 안 건들면 얘가 아이고 이렇게 할까요? 일로 전기가 흐르고 있고 이렇게도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출력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때 A의 신호를 주더라도 떨어뜨려도 B 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출력이 나갈 거고요. B의 신호를 줘서 떨어뜨리더라도 A의 전류가 흘러서 출력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개 다 우리가 신호를 줘서 떼버린다면 얘는 출력이 나가지 못하게 되겠죠. 전류가 여기서 다 끊기죠. 이게 우리가 시퀀스 회로에서의 낸드 웨이트의 그 개념인 거고, 저도 이걸 제가 지금 보고 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직렬로 그렸다 보니까 구성이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접점 회로가 있었죠. 자, 우리가 무접점 회로는 낫이 들어간 애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오드 회로로 구성을 하지 않고, 정확히 말하면 다이오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트랜지스터라는 걸 써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NPN이었나요? PNP였나요? NPN이었던 것 같은데. 자, 한번 보고 올 걸 그랬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X가 있고 트랜지스터 화살표 이렇게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여기가 입력,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전압, 여기를 대지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그 구조의 형태에 따라서 이 무접점 회로는 다르게 구성이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어떤 타입을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다 이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생긴 거는 얘가 이제 X예요. 출력이에요. 그리고 A, 얘가 입력이 됩니다. 그럼 얘를 보면 평상시에는 지금 여기 A에 전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입력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기 일로 통과하는 전류는 막혀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어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여기는 이렇게 전류가 못 흐르도록 끊어져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평상시에서는 이거 나트회로예요. 나트회로. 여기 V에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출력으로 계속 출력 신호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 입력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계속 그냥 출력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논리식에서 A 바가 출력이었으니까 신호가 안 주고 있을 때 출력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여기 A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얘가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베이스를 쳐서 얘가 갑자기 도통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원래는 이렇게 흘렀어야 됐던 게 전압이 굉장히 낮은 땅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얘가 와서 이렇게 통전이 돼서 일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A 신호가 들어왔다면 출력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가던 게 더 가기 쉬운 길이 생겨서 얘가 이렇게 흘러버리니까요. 이게 나트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 낸드 회로를 한번 봐볼까요? 블록까지 지워버렸네요. 잠시만요. 얘를 좀 제가 길게 그렸어야 되는데, 턱이 다이오드가 좌측
그냥 색칠 안 해도 크게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요 다이오드. 아, 여기 좁네요. 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낸드 게이트의 우리 다이오드 회로인데요. 무접점 회로인데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이제 출력 A, B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방금 전에 배운 대로 보면 A와 B가 모두 그 입력이 들어와야 출력이 안 나가는 구조였죠. 자, 이 상태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있군요. 자, 얘가 전압이 들어오면 전류가 요렇게도 흐르고 요렇게도 흐르죠. 이해가 되셨나요? 원래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괜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평상시에 신호가 안 올 때 출력이 나갔어요. 그럼 우리가 얘네를 신호를 안 주고 이 전압에 따라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 얘가 경로를 따라서 뚜루루루 해가지고 일로 전류가 흐를 거고, 얘도 여기서 좌우가 있는데 이쪽에 지금 저항이 있으니까 더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려고 하고 다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보면 A와 B의 그 신호가 주지 않았을 때 지금 출력으로도 전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신호가 없을 때도 출력으로 신호가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A에 전압을 줬다고 보겠습니다. 그 입력을 줬다는 뜻이에요. A를 VA라고 쓸까요? 그럼 이 전압이 오다가 똑같이 출력이 나갑니다. 그리고 얘가 쭉 와가지고 A는 막혔어요. 왜냐면 전압 차이에 의해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A 쪽에 입력에 의해 전압이 줬으니까 이제 이쪽으로는 가지 않을 거고요. 근데 B로는 다시 신호가 없으니까 전류가 흘러가겠죠? 이쪽으로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저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저항이 없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금은 갈 수도 있겠죠. 사실 이렇게만 구성하는 게 정확히 맞는지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 A랑 B를 바꿀 필요는 없고 우리가 A와 B 신호가 모두 들어왔다고 봐볼게요. 이 전압은 생각을 해보시면, 자, X로 가겠지만 일단은요, 보시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 원래 이 반대로 전류가 흘렀어야 되는데 전압에 걸려서 못 흘립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전압에 걸려서 못 흘러요. 그럼 이쪽에 전위가 높아졌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 저항이 걸린 땅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트랜지스터를 열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얘가 열려버리니까 얘가 X로 안 가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사실상 이렇게 그렸지만 얘가 통전돼버리는 순간 이쪽이 저항이 훨씬 낮아서 다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A와 B에 모두 입력값을 주어주게 된다면 이쪽에 우리가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막아주는 전류를 일로 다 보냈었는데 그 전류가 여기로 다 인입이 돼서 우리가 얘가 동작해서 출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낸드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서 가져올 거 그랬네요. 제가 괜히 손으로 그리려고 하다가 시간 잡아먹는 것 같고. 자, 이번에는 노어 회로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노어 회로. 노어 회로는 아까 말 그대로 우리가 또 이거 왜 이렇게 안 그려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어 회로에다가 낫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노어 회로겠죠? 자, 얘가 A, B, 이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원래 5월라는 건 A 신호나 B 신호나 둘 중 하나만 들어오던가 둘 다 들어오면 출력이 나가는 건데 나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아무 신호도 안 들어와도 아무 신호가 안 들어올 때만 얘가 출력이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식을 써보면 원래 5월라는 건 우리가 논리 합이었으니까 A 플러스 B가 출력이 나간다가 5어 게이트였어요. 그럼 낫 게이트가 돼야 되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바를 다 그어주면 얘가 노어 게이트의 논리식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공부했으니까
얘 이렇게 잘라서 보면 A 바 곱에 B 바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A 바와 B 바의 곱으로서 출력이 나간다는 거니까 조금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가 원래 A 곱 B가 AND 게이트였죠. 그래서 자꾸 이걸 그리는데, 이게 원래 A 곱 B가 AND 게이트라는 걸 나타내는 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A 바 B 바가 됐잖아요. 여기 바바. 그래서 이번에는 낫을 엿다 붙여주는 게 아니고, 입력이 지금 바가 붙었으니까 이 앞쪽으로 우리가 낫을 붙여주게 되면 얘도 노어 게이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합쳐보면 결국 여기다 꼭지 하나 달아주면 얘가 노어 게이트인데, 이 노어 게이트가 요 논리식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환산했을 때의 등가 회로 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AND 게이트의 입구 축에 낫 표시가 하나씩 붙어주게 되면 같은 얘와 얘가 등가 회로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왠지 뭔가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얘를 그냥 또 시퀀스에서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결국 이번에 이제 곱으로 됐으니까 얘는 안 봐도 그 직렬이 되겠네요. 오늘따라 머리가 회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가 둘 다 안 들어왔을 때만 출력이 나가야 되니까 얘가 B접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 신호가 둘 다 안 들어오고 있다면 전류가 좀 붙여서 그릴까요? 제가 너무 떼어서 그렸는데, 여기 딱 붙어서 이렇게 통전이 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진리표를 먼저 안 했군요. 일단 이거부터 하시죠. 이렇게 흐르고 있을 거고,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도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얘가 떨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떨어지든 얘가 떨어지든. 그러면 전류가 우리가 이렇게 잘려서 못 흐르게 되니까 얘는 A 신호라던가 B 입력 신호가 한 개라도 들어오는 순간 출력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진리표로 한번 써보면, 진리표를 이렇게 써보면, 자, 둘, 셋, 넷, 얘가 A, B, X가 되고요. 일단 그냥 뭔지 몰라도 이렇게 순서대로 써보겠습니다. 자, 노어 게이트니까 아무 신호도 안 보낸다면 결국 출력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무거라도 하나 신호가 들어오면 우리가 5억 값을 통과해버려서 낫 게이트의 입구에 신호를 주게 되니까 결국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다 출력이 나가지 않게 되겠죠. 이게 노어 게이트의 출력표가 되는 거고, 즉 아무 신호도 주지 않아야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우리가 시퀀스로 유접점 회로로 봤을 때는 결국 직렬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바라고 써 있는 걸 이렇게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각 바로 돼 있는 거에다가 요 곱인지 합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렬인지 병렬인지 구분하면 좀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진리표를 지웠나요? 있군요, 조그맣게. 얘도 제가 얘로 하려니까 헷갈렸었는데, 얘도 시퀀스 짤 때 생각해 보시면 A바 B바의 플러스니까 이 플러스니까 병렬이 되는 거고, 이거 설명드렸었죠. 예. 그리고 A바 B바니까 얘네가 B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혹시나 릴레이 A, B 접점을 모르신다면 제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접점 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V가 있고 플러스 V가 있고 쭉 와서 아까랑 거의 똑같은데요. 일단 좀 그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살표도 해주고 땅에다가 연결 좀 해주고 출력 하나 뽑아주고, 여기서 얘는 얘가 있으면 안 되는군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고쳐서 얘가 플러스 V, 다이어드 하나씩 해주고, 그림 너무 대충 그린다고 뭐라 하시면 안 되고, 자, ABX입니다.
아까 우리 그 낸드 게이트보다 훨씬 쉬워요. 여기 출력을 보시면 처음에 입력이 이렇게, 그러니까 입력이랑 상관없이 전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얘는 아무 신호도 안 줄 때는 전류가 출력으로 흐르고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A 신호나 B 신호를 하나만 주게 되면, 또는 둘 다 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얘가 전류가 흘러서 여기 트랜지스터를 통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흐르던 전류가 얘가 지금 개방이 돼버리니까, 폐쇄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대지로 흐르게 돼서 출력이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즉 A나 B 둘 중 하나만 전압이 입력이 생긴다면 이 트랜지스터를 통전시키는 바람에 원래 출력으로 가던 전류가 바로 대지로 방전돼서 신호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제가 좀 어렵게 설명드린 것도 같고, 약간 살짝 정리해 볼까요? 어차피 불대수도 할 건데 저도 자주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떠오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요런 거를 우리가 논리 합이라고 얘기했고요. 요런 거를 우리가 논리 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논리 합인 거를 우리는 오어 게이트라고 했었고요. 논리 곱인 걸 엔드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낫을 빨간색으로 쓸까요? 낫을 붙이게 되면, 추가하게 되면 우리가 얘는 노어 게이트가 됐고요. 얘는 낸드 게이트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낸드와 노어로 바꾸는지 아냐? 논리식 요 위에다가 이렇게 모두 바를 표현해 주시면 됐었고요. 그리고 이 바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면 A바 곱의 B바가 됐습니다. 왜냐면 곱바는 플러스고 플러스의 바는 곱이었으니까요. 서로 반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A바의 플러스의 B바가 돼서 등가 회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해서 해석을 해보면 A 플러스 B의, 좀 크게 그릴까요? B의 논리 게이트는 요게 엔드 게이트가 됐었고, A 곱 B의 논리 게이트는 요렇게 그려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빨간색으로 낫을 요렇게 붙여줄 수 있었죠? 그러면 얘가 낸드가, 제가 그림 거꾸로 그렸군요. 죄송합니다. 얘가 밑인데, 해주시고, 자, 얘가 낸드 게이트가 됐고, 얘가 노어 게이트가 됐던 거죠. 근데 우리가 결국 얘네를 가지고 이렇게 게이트를 만들었는데, 얘네는 결국 얘네도 같은 거였잖아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구성하냐? 얘네 구성하는 건 지금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가 쟤는 거꾸로 보면 얘가 지금 곱이니까, 얘가 곱은 우리가 엔드 게이트였죠. 그리고 합은 오어 게이트였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각 입력 위에 바가 붙어 있었으니까 여기 입력 쪽에다가 이렇게 낫 게이트를 붙여주면 요게 이렇게 우리가 논리 게이트를 구성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생긴 게 바뀌었지만 얘와 얘는 같다는 것, 얘와 얘가 같다는 게 사실상 불대수의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번에는 유접점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면, 이거 낸드를 먼저 쓸 거 그랬네요. 제가 낸드를 먼저 공부해 놓고 이렇게 순서를 또 거꾸로 쓰니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얘를 이제 우리가 시퀀스 회로, 즉 유접점 회로로 바꾼다고 했을 때 그냥 어려우니까요. 제가 지금 저도 하다 보니까 요 위에, 죄송합니다. 요 위에 바가 있으면 바가 없는 애로 바꿔주면은 더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시퀀스가 이렇게 위에가 있으면요, 우리가 요 곱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오어 게이트가 곱이 아니고 엔드 게이트가 곱이죠. 그러면 우리가 엔드라는 거는 직렬이잖아요. 직렬. 좀 크게 그릴 거 그랬네요. 우리가 이렇게 직렬로 구성됐을 거고, 어떻게 구성된지 모르더라도 우리가 얘가 직렬로 구성됐다는 건 여기 지금 곱이죠. 이게 곱으로 표현됐다는 거고, 우리가 플러스는 어차피 회로가 병렬로 구성됐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얘가 만약에 바로 돼 있다면 얘네는 다 왼쪽에 비접점으로 붙어 있을 거고요. 얘네가 바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입력이 돼 있다면 얘네가 위에, 이렇게 오른쪽 위에
A 접점으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저도 좀 간만에 봐가지고 생각보다 저도 약간 막히네요. 너무 죄송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구성하시면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문제 푸시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